당신을 위한 추천 상품 1위 이미지입니다. 센치한 남성 코트 59,800원. 남성김 밝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분석하기. 엔터를 누르면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서버에 연결되었습니다. 상세 설명 색상 검은색 사이즈 SL, XL, XXL 재질 면 제조국 중국. 가격 12,000. 제품 수량 1. 장바구니에 넣기. 별표 의류 종류 분석 김팔티 별표 의류 정보 분석 프린팅된 목둘레가 딱 맞는. 안녕하세요. 작품명 AI를 이용한 물체 인식 활용 영어 공부 작품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앱의 로그인 화면입니다. 아래쪽에 사인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나이를 입력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서버에 유저 정보가 저장되게 됩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스터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메인 화면 위쪽에는 오늘의 언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단어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빠른 번역이 있습니다. 팝하고 API를 이용해 공부 중 모르는 단어나 문장을 한국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영어 시험인 토익과 토익 스피킹의 가장 빠른 시험 정보 두 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메모장입니다. 이제까지 학습한 단어, 영어 예문들을 메모자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단어, 영어 예문들은 아래의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AI를 이용한 물체 인식으로 나온 단어들을 가지고 웹 크롤링을 통해 웹상에 있는 영어 예문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의 단어당 5개의 예문을 학습할 수 있고 아래의 넥스트 월드를 누르면 다음 단어의 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5개 예문을 전부 학습했다면 넥스트 월드 왼쪽에 있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 새로운 예문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문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성공이라는 알림이 나오면서 메모장에 추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의 세 번째 예문인 셀렉트로 시작하는 예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메모장을 확인하게 되면 키보드에 셀렉트로 시작하는 예문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필입니다. 프로필 창에서는 사용자의 정보를 볼 수 있고 프로필 사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금까지 학습한 단어와 예문의 개수가 나오고 이를 통해 티어와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일주일 동안 학습한 학습 그래프를 표현해 줍니다. 이상으로 AI를 이용한 물체인식 활용 영어 공부 앱에 대한 작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루투스 먼지 센서를 이용한 공기청정 미세먼지 측정기 설계를 발표를 맡게 된 김원창이라고 합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 1. 개발 동기, 2. 시스템 구성도, 3. 부품 리스트, 4. 역할 분담, 5. 설계 내용, 6.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개발 동기를 보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5년까지는 평균 29 마이크로그램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나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를 보게 되면 브레드보드와 아두이노 나노, PMS7003, HC06을 사용하였으며 또 여기 추가적으로 BLDC 펜이랑 그리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시스템 구성도는 이렇게 보게 되고 입력부에는 먼지 센서, 아두이노 나노, 블루투스 센서가 사용되고 출력부는 앱 인벤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핸드폰과 아두이노 나노를 연결해주는 블루투스 센서가 있습니다. 소형 BLDC 펜으로 미세먼지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필터로 그 미세먼지를 걸러서 소형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중요 부품 리스트로는 아두이노 나노, 레이저 정밀 미세먼지 센서, 블루투스 2.0 모듈, 소형 BLDC 펜 모터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나노의 사양은 우측과 같고 레이저 정밀 미세먼지 센서는 사양이 우측과 같습니다. PMS7003 미세먼지 측정기에 연결된 회로도를 보게 되면 좌측은 연결 회로도를 컴퓨터로 구성한 거고 우측은 저희가 직접 연결한 회로도입니다. HC06 블루투스 2.0 모듈입니다. 이것도 좌우측 회로도가 있습니다. 그 외 부품 리스트로는 400핀 브레드보드와 그리고 충전을 할 수 있는 2000mAh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케이스 도면도로 우측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현재 개발된 케이스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앞쪽 부분에 펜 2개와 미세먼지 필터를 추가적으로 제작할 생각입니다. 케이스 도면을 보게 되면 그 미세먼지 측정기가 케이스보다 튀어나오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먼지 센서에 보이는 검은색 구멍이 먼지를 흡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케이스보다 조금 위로 배치하여 원활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역할 분담으론 기본창은 측정된 미세먼지 센서의 값을 출력하는 MIT 앱 인벤터를 디자인을 구현하였고 노범수 학생은 아두이노 먼지 센서 조사 및 BLDC 펜모터 아두이노 코딩을 연구하였습니다. 하진수 학생은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모듈 HC-06 슬레이브 연결 방법 조사 및 연구를 하였습니다. 설계 내용을 보게 되면 좌우측은 아두이노 코딩으로 저희가 데이터 값을 받아오고 MIT 앱 인벤터로 전송해주는 코드를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블루투스로 건양2라는 블루투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연결을 하고 앱 인벤터를 제작을 하여 실행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실행이 된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케이스 정면, 옆면으로 저희가 지금 제작한 케이스고 여기 추가적으로 옆면 쪽에 모터 2개와 필터를 제작하여 소형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미세먼지랑 그리고 건양대학교에 있는 저희가 만든 앱 그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였는데 저희가 지금 중구에서 측정했을 때 초미세먼지는 중구는 29, 1.0 마이크로그램이 초미세먼지인데 30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미세먼지는 44, 2.5 마이크로그램, 미세먼지는 47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언제 어디서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고 모터와 필터를 통해 공기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외출 전 예방할 수 있고 소형 측정기 기능과 공기청정기 기능이 가능하여 다기능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CC팀입니다. 손가락 마비 및 구축 환자를 위한 재활기기 PCC 제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인식입니다. 학교 수업을 통해 손가락 재활이 필요한 많은 환자들이 비용 부담, 시간적, 공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활을 포기한 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총 4단계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 인식 이후 재활치료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따르며 환자에게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환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효율적인 재활치료의 필요함과 그 결과 휴대가 용이하며 저렴하고 환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재활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휴대성, 가성비, 편리성을 겸비한 PCC 손가락 재활기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의 주요 기능 및 특징으로 환자의 상태, 상황에 따라 반복 동작 횟수, 압력, 휴식시간 설정을 하여 사용자 맞춤형 재활치료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기의 본체의 크기와 휴대성이 용이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성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목과 에어볼 등 다양한 부속품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적합하고 원하는 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조사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재활기기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활기기 시장은 주로 재활로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활로봇은 국내 재활기기 시장에 진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제품의 경우 로봇 관련 품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 우위를 가졌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기기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 실제 병원에서 쓰이는 CPM 재활기기의 단점인 통증 지수를 대폭적으로 낮추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재활치료 전 겪는 부담이나 통증이 적어 효과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둘째, 전통적인 재활치료는 물리치료사의 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루에 재활치료할 환자의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PCC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치료사들도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수가 측면에서도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특성상 자가 재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 코로나 이 시국에도 사용하기 매우 적합한 기기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캐스턴 디자인 경진대회 작품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팀 코백의 발표를 맡은 유공학부 장건호입니다. 저희는 2018년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조사한 다양한 니즈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문제들의 핵심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는데요. 가장 단순하고 개별 장비로 측정 후 수기로 입력하는 업무이며 반복적이고 또한 간호사 1명당 20명의 환자를 맞는 그러한 상황에 근거하여서 간호사의 기본 업무 중 하나인 활력징후 측정 자동화 솔루션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활력징후란 체온, 혈압, 맥박, 호흡 등을 말합니다. 작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혈압계와 체온계를 하나로 결합해서 휴대하는 그런 독 결합 분리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RFID 리더기를 통해서 측정할 환자를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그런 기능을 지녔고요. 또한 측정된 값을 자동으로 그 EMR에 저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다음은 작품의 작동 구조입니다. 혈압계와 독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체온계가 혈압계에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먼저 체온계를 독에서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체온계가 전원이 켜지게 되고 혈압계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독에 거치되어 있는 때는 체온계는 충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팅이 완료된 체온계를 이제 RFID를 태그를 하게 됩니다. 환자 정보를 서버에서 호출을 하게 되고요. EMR에 자동으로 기입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력징후를 측정합니다. 체온과 혈압을 각각 측정하게 되고요. 측정을 한 후에 다음 환자를 인식하게 되면 이전 값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업로드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업무의 순서에 따라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사용자 중심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작품의 작동 영상입니다. 먼저 체온계가 혈압계에 거치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충전기를 분리를 하게 되면은 회로에 의해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또한 혈압계와 자동으로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고요. 첫 번째 RFID를 태그를 하게 되면은 고유한 키값에 의해서 환자의 이름이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체온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31.41도라는 온도가 적외선 센서에서 측정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 환자의 RFID 태그를 인식을 하게 되면은 측정했던 값이 이렇게 31.41도라고 서버에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환자를 인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체온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식한 환자가 바뀌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 번 측정을 해도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측정할 경우를 고려를 하였고요. 인식할 환자가 바뀔 때만 그때의 순간이 트리거로 작동을 하게 돼서 업로드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측정된 측정값이 31.3도인데요. 그 값이 31.28도, 반올림에서 31.3도로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RFID의 그 ID 별로 이제 분류를 하고 그 ID마다 환자의 개인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날짜와 시간별로 측정 값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무선 컨트롤이 가능한 다방향 발목 재활 훈련 기기를 맡게 된 이소은, 연정호, 진재민, 이은정, 최으르입니다. 개발 동기 및 목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목 관절은 해부학적 위치와 인체의 역학적 특성상 체중 부하 관절의 골절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관절 운동을 해야 하나 CPM을 위한 관절 운동 기구의 도움 없이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휴대성과 사용자 매뉴얼 제공, CPM 운동의 효과적인 수행, 수동 능동 운동의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한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동작 원리입니다. 무선 컨트롤을 위한 모터 리모컨 코딩으로 블루투스 통신 모드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지대의 모터를 컨트롤하고 블루투스 통신 모드를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지지대의 모터 컨트롤을 포함하는 메인 컨트롤러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발판 접촉부에 해당하는 회전부 원판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메인 컨트롤러에서 직접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인 컨트롤러는 사용자 명령을 받는 수신용 모듈과 하위 동작부에 명령을 전달하는 송수신용 모듈 2개의 모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송신, 수신, 전환이 가능한 HC05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AT 커맨드를 이용하여 라벨링, 핀 등을 지정하여 다른 장치와 충돌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전축의 모터 컨트롤 코딩입니다. 옆에 모터 작동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니티를 활용한 뷰어 창을 제공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발목 재활 동작 애니메이션 알고리즘은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총 8가지의 발목 재활 동작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발판부와 몸체부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이 기기의 몸체 부분을 설계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 동작의 핵심 부인 원판입니다. 지금 보이는 부품들은 발판부의 부품들입니다. 원판과 발판부가 연결되는 부분으로 원활한 동작을 위해 볼 조인트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부품들을 조립했을 때의 형태입니다. 저희는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재활 효과를 위해 종아리와 아치형에 따른 발 고정 형태를 만들었고 안정적인 H 형태의 지지대, 발목 좌우 운동이 원활하도록 베어링을 삽입하였고 모터 장착 후 보호 프레임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CPM 기기로 환자 맞춤형 동작을 통해 스스로 재활 훈련이 가능함으로써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는 번거로움을 감소시킵니다. 다축 다방향 운동으로 이전 제품보다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하고 관절의 무리, 회복시간, 수술 후유증이 감소합니다. 또한 무선 컨트롤과 환자를 위한 UI를 제공함으로써 기구를 사용하는 환자 및 의료진들의 재활 치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절단 환자를 위한 의수 제작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존 의수의 종류로는 외관의 실제 손의 모습을 한 외관형, 복잡한 동작은 불가능하나 간단한 동작이 가능한 케이블형, 마지막으로 복잡한 다양한 동작의 구현이 가능한 전동형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인 필요성으로는 기존 의술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보완하고 의수의 의외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 의수 제작, EMG 센서를 이용한 사용자의 의지에 따른 의수 제작으로 사용자가 마치 실제 손을 움직이는 듯한 착용감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작품을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MG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실제 손을 움직이는 것 같은 사용감을 제공하고 EMG 센서를 사용하여 센서 값에 다른 손의 지구핌 정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EMG 센서를 이용하여 손의 지구핌 정도를 나눠 보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제 실제 손을 움직이는 것 같은 사용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첫 번째로 EMG 센서 값을 측정하였는데요. 손의 지구핌 정도에 따른 EMG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확인한 EMG 센서를 이용하여 값의 변화량을
따른 손의 지급힘의 법리를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D 프린트를 이용하여 사람 손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사람 손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손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기존 우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작품인 만큼 근전도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의지에 따른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점과 근전도를 사용하여 실제 손과 같은 움직임을 표현하여 우수 사용자가 괴리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기존 우수와 다른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로는 기존 우수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형태만 가지고 있는 미관형과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하나 단순한 몇 가지 움직임만 가능하고 사용자의 의지에 따른 동작이 실질적으로 매우 불편하다는 전동형이 주로 있는데 사람이 손을 주먹쥐게 될 때 이제 주먹의 세기는 매우 다양한데 이것을 근전도 센서 값을 바탕으로 이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제어하여 사용자가 실제 손을 사용하는 것 같은 착용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NF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 제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품 설명은 시스템 개념도, 동작 알고리즘, 상세 설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ENF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 시스템 개념도입니다. 낙상 환자 발생 시 센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 데이터들은 MQTT 서버에 타픽이랑 같이 퍼블리시, 즉 발행하고 서브스크라이버, 구독자는 그 타픽에 서브스크라이브, 구독합니다. 브로커는 이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단일 타픽에 여러 서브스크라이버가 구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 기기 접근이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 동작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낙상 환자 발생 시 환자 휴대폰 앱에서 알람이 울리고 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알람을 끄면서 상황을 종료시키고 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주변 사람이 알람 소리를 듣고 환자를 도와 상황이 종료되고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 15초 이내에 환자 휴대폰 앱에서 알람이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리면 보호자 앱에 알람이 울리고 환자의 상황을 알려 보호자가 환자에 알맞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다음 저희가 사용한 부품 및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나노, 안드로이드 휴대폰, MQTT 프로토콜, 심박 센서, MPU 9250 센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나노와 심박 센서, MPU 9250 센서를 연결한 회로도입니다. 다음은 ENF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 예상 외관입니다. 밴드 부분은 면 재질로 구성하고 벨크로를 사용하여 손목에 고정할 계획입니다.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앱 구독 영상입니다. 이상으로 제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